예, 시장님 먼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본 의원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수원안선의 차량 시스템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0년 전에 종로에서 사라진 전차입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대구는 앞으로 50년 미래를 보고 대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후적지뿐만 아니라 공항이 군위로 가고 난 뒤에 그 후적지도 210만 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사가 두류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교통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의 트램 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교통 수요를 다 포함하는 그런 노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 60년 전에 사라진 전차를 미래교통수단으로 불러들이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신림선을 트램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 폐기했습니다. 트램은 도시교통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또 도로를 갖다가 한 차선 이상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 달서대로 중심부에 트램을 깔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외에는 대부분 4차선이라서 트램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램 설치하는 것은 부산 일부와 대전에서 트램으로 한다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예산보다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설치해 본들 교통 혼잡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60년 전에 사라진 종로 전차를 대구 도입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미래교통수단인지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에서 일부 트램을 도입하는 그 목적은 지하철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지상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비용이 훨씬 싼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일부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도시교통은 UAM 시대가 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옵니다. 그게 10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교통 수단으로서 과연 트램이 적정한가? 그래서 트램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시장님의 판단은 결국 트램은 구시대적 유물이다. 예? 또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또 건설 비용은 그리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예, 네. 뭐 AGT나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건설 비용은 적게 들죠. 교통 정체 문제.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60년 전에 구시대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글로벌 분석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정한 세계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대부분의 트램이 있고 또 트램도 앞으로 친환경적이나 그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뭐 도입돼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장님께서는 그럼 일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구시대이다 또는 교통정체 문제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걸 어떤 뭐 근거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거를 여태 말씀드렸다고.
그게 근거가 되는 건 저는 이해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교통정체 문제라고 한다면 교통영향 분석이라도 좀 하신 것이 있는지. 교통영향 분석은 이미 신림선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서 그 취소한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내가 후에다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이 결정되기까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꼭 트램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 트램 결정 과정까지 약 3년간의 세월, 또 많은 수억 원의 예산도 투입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연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을 변경했을 때, 할 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그에 준하는 연구 내지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차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신림선을 트램으로 하기 위해서 한 2년 준비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트램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교통수단으로 이미 트램은 이미 그것은 구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변경하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까지의 여러 가지 했던 그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아니 적어도 물론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신임 시장님까지 오셔서 전임 시장님한테 바꾼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 순환선 문제는 1, 2, 3호선과 이 도시철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걸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뭐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걸 번복하시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검토와 노력들이 있었는 거나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구시대 유물이라고만 하시는 거는 좀 제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세요. 그건 뭐 의원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도 판단하실 텐데요. 그 정도는 시연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이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전임자가 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하고 태양광하고 재생했으니까 그걸 승계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그 정책은 폐기됨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그걸 폐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꼭 개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선이나 지방정부랑 똑같습니다. 아니, 규모가 틀릴 뿐이지. 아니 그 과정에 결정 과정에 들었던 노력에 비해서 어떤 걸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셨냐고 묻는데 여태 변경한 이유를 내가 서두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되새겨 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마 듣는 시민들은 납득이 갈 겁니다. 예, 그러면 트램에서 좋습니다. 트램은 이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럼 모노레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가요? 모노레일이라고 이제 통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그 3호선? 네, 3호선 모노레일 그것도 히다치사가 했기 때문에 히다치사가 유지관리하는데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지관리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가죠? 예. 응? 계속 그 히다치사가 자기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서
저희들이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AGT입니다. AGT고 그것은 로템이나 국내 기업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제 통칭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3호선에 하고 있는 히다치사가 하고 있는 여기에는 히다치에 사실상 이게 노예 계약을 사실상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심교통수단으로 AGT를 할 때는 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여태까지는 아마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 3호선 그 모노레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AGT라고 말씀이지? AGT지. AGT입니다. AGT. 예. 그러면 이 부분도 AGT에 대한 부분에도 전에 한번 그 18년도에 한번 경제성 검토를 거친 걸 보기가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AGT 방식의 BC는 0.76이 나와서 그 정도로 그 기준인 0.7을 가까스로 넘었고 종합평가인 AHP는 0.49로 해서 0.5가 못 미쳐서 미충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제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거는 앞으로 다르죠. 공항 후적지가 생기면 거기에 거대 도시가 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 동천공항에. 그리고 시내에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또 거대 도시들이 상생을 합니다. 그거 노선을 대구 전부를 순환선을 하게 되고 또 군위에 신공항이 생깁니다. 신공항까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평가가 달라지죠. 어떻게 지금 과거에 일부 짧은 노선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경제성을 따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동인구의 문제예요. 예? 인구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중점은 인구가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유동인구가 대구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경제성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제가 섣불리 경제성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수요에 감안해서 보면 경제성은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뭐 다행스럽게 통과되면 되는데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는 내 죽고 난 뒤일 겁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트램을 발표할 때 이런 다 경제성까지 검토하고 해서 확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또 다른 AGT라고 하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또 불투명한 거 할 때 그에 대한 걸 그렇게 뭐 웃음으로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대구시장으로 처음 들어와서 내세운 게 체인지 대구입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그때는 부산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대구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부산에 밀리고 지금 인천에 밀렸어요. 곧 대전에 밀립니다. 몰락을 했어요. 그럼 이 몰락한 대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보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미래 50년을 구상을 두고 대구 전체 도시계획을 다 바꿔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군부대를 외곽 이전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법도 2년 전 처음 제가 무소속 때 발의할 때 아무도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통합신공항법에 담긴 내용이 뭔지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됩니까? 그 통합신공항법 얼마 전에 다시 보완해서 대구시에서 보완해서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대구를 전체 바꾼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전부 새로 짜고 또 트램에서 AGT로 바꾸면서 모노레일이나 AGT나 뭐 다 같은 겁니다. 경전처리죠. 경전처리죠. 바꾸면서 앞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전체 도시계획을 짜는 그 노선으로 큰 노선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작업입니다. 그게 단순히 기존 서구의 일대 뭐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그런 노선으로 하는 게 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그 노선으로 해버리면요. 시청 새로 지은 시청청사 앞으로도 그 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청사가 두류공원 앞에 가면 시청청사 앞으로 트램이 경전철이든 트램이든 지나가야죠. 그럼 노선 변경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구시는 어느 특정 구의 문제로 두고 도시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변화를 주어서 미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모두 다 100% 맞다고 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4년 뒤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도 똑같은 겁니다. 4년 뒤에 가서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래서 이런 점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이런 반론 내지 이런 질의를 마치 저항 세력이나 변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 취급해서 안 됩니다, 시장님. 언제? 예. 4년 뒤에 의원님이 재선이 될지 제가 또 출마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4년 뒤 생각하고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다. 4년 뒤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모두 바꾸겠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태 근거를 내 설명을 아니, 드렸는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그렇고 예. 이 생방송일 겁니다 아마. 예. 시민들은 그거 듣고 다 이해를 할 건데요. 시민들이 나중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죠. 뭐 다 이해하시는지. 그건 마치 나중에 제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 그렇게 좋지 아, 예. 않습니다만. 하여튼 시장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다음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노선 재검토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난번에 이 트램 확정되기 전까지 그 노선 때문에 달서구 주민들하고 서구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구예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서구입니다. 제가 서구 출신이니까요. 근데 서구는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도시철도의 혜택을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트램이 발표하면서 노선이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발표됐을 때 많은 서구민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믿고 거의 2만 세대가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발표를 믿고 입주할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 서구민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조금 전에 그거는 시장님 말씀으로는 마치 병력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시청에 있어서 그쪽 라인 가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신가요? 서구 쪽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노선을 새로 만들 때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 언뜻 들으면 마치 바꾸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또 우리 쪽으로 그대로 할 것이다. 또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시장님의 그 말씀은 마치 바꾸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아니 노선은 전체적으로 바뀌죠. 아니 제가 지금 순환선을 만드는데 아니 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바뀐 건 시장님께서 아까 예. 말씀하실 때 신청사를 예를 들면서 지금에 있는 서구 노선으로 안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시장님. 그런 말 한 일이 없고요. 노선을 전체적으로 대구 시내 전체 노선을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 취지로 말씀드렸지 서구 노선은 폐지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시장님 언제쯤부터 이 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지역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도 트램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인가? 서울의 신림선을 트램 노선으로 계획했다가 그때 교통 대혼잡 때문에 취소하는 것 보고 그때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 같이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 트램은 절대 60년대까지 종로를 달렸던 전차의 재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심교통수단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수성을 지역구도 순환선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남부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아니 순환선 자체가 그 시장님의 당시 지역구였던 수성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난 기억이 잘 없는데 남부선은 그렇습니까? 아마 시에서 엑스코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동교에서 황금역 쪽으로 가는 게 아마도 그렇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국회 의원님으로서 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구에서는 트램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평소에 수성 남부선 공략한 일도 없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신공항 문제라든지 대구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 그때 의원님 하셨습니까? 예. 그때 의원님 그 시의원님 계속 하셨습니까? 예. 그럼 재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통합신공항법 외에는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대구시 문제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수성남부선 그 문제도 제가 출마할 때 무소속 출마할 때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구시장이나 대구시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공략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부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순환선이 당시에 수성을 지역구를 지나갔기에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셨으면 좀 조언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쯤 다시 이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행 사항들이 앞으로. 그건 좀 이따 교통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 진행 사항이 순조롭게 되더라도 기존에 발표됐던 트램 시점하고는 또 2, 3년 늘어납니다, 이게. 그렇겠죠. 좀 시간이 지연되겠죠. 예. 그런데 도시 미래 50년을 두고 볼 때는 제대로 된 노선을 만들고 제대로 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트램 부분, 만일에 트램이라는 부정적이 있다라면 그게 모노레일이 됐든 HT가 됐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HT를 하겠다라고 또 못을 박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철저한 그 대비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중에 예. 자꾸 트램에 그래 집착을 해. 저는 트램 하시는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년 뒤에 시장 나오십시오. 그래서 트램으로 하십시오. 그때. 그걸 고맙게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트램으로 하십시오. 제가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첫 또 시장님과의 질이고 또 시장님의 제가 평소에 성품을 아는지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예, 시장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아이, 예. 끝났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시고. 끝났습니까? 예, 예. 더 안 하십니까? 예. 아니 다 시민들 다 알아듣는다 하는데 예, 예. 제가 더 해봐야 그럴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하고 국군 부대하고 원래 좀 방식이 틀립니다.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소파 개정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군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하는 난관도 있습니다. 또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군 부대 이전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 부대의 세 곳은 소파 개정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군 부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국군 부대 네 곳도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동천공항도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39사 이전할 당시에 제가 경남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국방부도 그랬고 창원시도 그랬고 참 서툴러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우리는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동천공항입니다. 그 방식으로 한번 통합신공항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미군 부대 3곳 그리고 국군 부대 4곳도 민간 복합 밀리터리 타운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 방식으로 하는 것에 시범지역으로 대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국방부에서는 포천에서 한번 민군 복합 밀리터리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의치가 않아서 대구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그런 방침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 39사 이전하는 것도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소위 군부대 이전 문제, 군부대 이전이라고 하면 전부 혐오시설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오는 걸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 예정지에서 희망하는 군이 7곡 군이 외에 최근에 제3의 장소가 또 비공식적으로 우리 쪽으로 와줄 수도 있나 하고 의사타진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쪽도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구시와 이전 추진이 간의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은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군부대는 국방 기밀이 포함된, 군사 기밀이 포함된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민간에 지금 기구성된 그분들이 협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협력을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에서 군부대가 이전 추진 협의회가 이전 추진 협의를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나가기로 결정한 그 단계까지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이후에는 국방부 당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의각서 체결 문제는 12월까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우리가 제출할 겁니다. 제출을 하고 이전 대상지도 우리가 제출을 하면 국방부에서 합참해서 우선 선택을 합니다. 군 작전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 개념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그 국방부에서 그게 최우선 국방부 산하의 그 합참에서 최우선 심사권이 있다. 그 심사를 하고 나면 대구시하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로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2, 3년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 장소는 어느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발표하거나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투기 문제도 생기고 도시계획 변경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합참에서 제대로 지금 작전 개념에 위반해서 군부대 이전지를 자기들이 선택의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어느 쪽이 옳다 그런 이야기는 참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또 답변 드릴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군부대 이전이 사실상 대구시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국가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이전 결정하고 대구시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대구시가 주도해서 대구시에 있는 미군 부대 3곳 그리고 국군 부대 4곳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참모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기보다는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공항 특별법은 2년 전에 제가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당선됐을 때 9월에 제출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월에 제출할 때 그 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구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서명해 준 사람은 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신공항이 중요한가? 첫째가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객 물류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유사시에 북한이 장사정포로 공격을 하면 인천공항은 30분 내에 공항이 폐허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늘길이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김포공항도 장사정포에 거리에 와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면 격추를 시킬 수 있지만 장사정포는 격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에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데 그게 TK공항이다. 그래서 유사시에 되면 전쟁 물자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쟁 물자는 전부 군 수송기로 들어오는데 중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뿐입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에 안보상의 이유로 중추공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여객 물류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첨단 산업은 거의 100%가 항공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항공으로 수출되는 첨단 산업 물류는 수도권 이남으로 공장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항 물류를 적어도 최소한 25% 정도만 TK 공항에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경제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경제권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60, 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다면 지금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이 닫힌 지역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K 신공항이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대구 미래 100년입니다. 100년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기 때문에 TK 특별법을 공항특별법을 제출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내 무소속이었고 국회의원들이 TK 국회의원들이 대구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3사람이라도 서명했지만 경북은 단 1명도 서명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장 경북지사도 반대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법안 내용은 모르고 반대했어요. 지금 TK공항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 내용을 뭐하러 담았냐? 그 공항특별법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법을 처음 만들 때 거기에 법률로 의제조항이 아마 법률 개수가 아마 170개가 될 거예요. 그 일일이 다 찾았어요. 그 법을 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에서 또 얼마나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하자. 그 행정 절차를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갖다가 대폭 단축하는 법안. 그 첫째가. 두 번째가 국비 지원 조항입니다. 기부대 양료를 하려고 하니까 기부대 양료로 우리가 공항을 만드는데 군공항은 대구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군공항의 이전 비용 예산 추적액은 11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11조 4천억을 대구시가 만들어야 돼요. 동촌을 우리가 210만 평을 개발해서 11조 4천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못 만들면 대구시 지방재정을 써야 돼요. 그러면 동촌을 공항 후적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잔뜩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건설비를 마련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가 발전하느냐?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군공항이 11조 4천억이 들고 민간공항이 1조 4천억이 됩니다. 이게 언론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만 공항 건설비만 그 접근하는 접근로 이런 건설비 다 빼고 공항 건설비만 부산은 14조입니다. 60m, 70m 되는 바다는 메아요. 산은 몇 개를 깎아야 돼. 나는 가덕도가 어떤 곳인지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늘 거쳐가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난공사일 겁니다. 참으로 난공사일 겁니다. 인천공항에 비교가 안 되는 난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공항건설비의 추정치가 14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막상 건설 시작하면 2배가 넘게 나올 것으로 나는 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도 그랬고요.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예정된 공사비 가지고 대형 사업이 안 됩니다. 보통 2배씩 듭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은 11조 4천억의 군공항 비용은 대구시가 동촌 210만 평을 팔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개발 이익금으로 군공항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손실이 나게 되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자칫 잘못하면 파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하되 군공항에 모자라는 비용은 국비로 하자.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하자.
부산은 14조에 달하는 건설비를 들어가면서 해주면서 대구는 1조 4천억 민간공항 이것도 안 해준다면 말이 되냐? 그래서 대통령이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부산은 14조, 대구는 뭐 12조 8천억. 그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민간공항 짓는 국가가 비용으로 짓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1조 4천억이지만은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좀 넘어가죠. 그 정도 규모로는 중남북은 중추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동의를 할 가능성이 짙은 게 이재명 야당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나와가지고 TK공항은 홍준표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을 10번도 더 했어요.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광주도 지금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안으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지 광주 군공항 이전도 수월해집니다. 당도 이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접근하는 철도, 도로 문제는 법안에도 나와 있고 읽으려면 하의원님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끝나고 서류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공항공사하고 우리가 통합신공항 생길 때까지는 같이 협조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 항공의 결손 항공 뭐 지원금인가 지자체에서 주는 예가 있는데 나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결손이 안 나도 너가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부를 상대로 노선, 항공 노선 그거 할 때는 내가 정부를 상대로 대신해 주겠다. 그 외에 항공 노선 하나 만약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하나 따는 게 매년 100억 이상씩 지원하고 200억 지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최혜항공하고 협상할 때 결손항공으로 지원하는 거 그건 난 단 한 푼도 지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본사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TK 신공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 거고 또 TK 신공항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신공항 특별단장을 통해서 발표한 거는 화물 물동량은 인천에 절반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객은 그리 많이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여객은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고 그러나 화물 물동량은 산업 구조 재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거대하게 한 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 거대한 새로운 경제권이 생긴다. 그 목표를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국토부에 곧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뭐 10번도 더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줬으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17명이 여야 할 것 없이 부산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대구 국회의원들은 좀 점잖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뛰면 이 무조건 되는 거고, 또 지도부와는 청와대하고 대통령실하고는 제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에 부수해서 군의군 편입 문제도 일부 경북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변경 때문에 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다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다음에는 잘라야 돼요. 약속을 다 했으면 지켜야죠. 경북지사도 안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다 합의 다 봐놓고, 지사님도, 경북지사님도 어제 보니까 군의군 찾아갔을 때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밑에 영향력 있는 몇몇 의원은 또 숨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영문을 몰라가지고 왜 그런 짓 하냐. 약속이면 지켜야지. 지금 행안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소외인만 통과되면 바로 그날 두드리겠습니다. 소외의 의원인 이만희 의원이 지금 내가 며칠 전에 항의를 심하게 했는데, 이만희 의원이 눈치 보고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의원 아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좀 다그쳐 주세요. 그게 대구 경북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걸 갖다가 방해하려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정치 안 시키고 다음에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예. 네, 시장님 답변 잘 듣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할 걸 미리 다 하셨거든요.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론까지 다 내셔버려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시장님께서 큰 뜻을 품고 우리 대구시장님 당선이 되셔갖고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인접에 있는 경북,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100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 대구 경북이 이제 앞으로 상생해서 나갈 것인가, 정말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아마 눈여겨보고 있고, 아마 우리 시장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고 열정을 다 갖고 아마 억수로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도 몇 번 나오시고 당 대표도 몇 번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를 벗어나서 아마 소위 말하면 우리 웃으면서 하지만 정치의 도사이신데, 5번 4년 동안 임기 동안 정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하고 상생해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공항은 절대절명에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전제 제가 몇 가지를 다 이렇게 담아왔는데 말씀을 내가 다 줄이고, 군의 편입 문제하고 국회 우리 특별법 통과 문제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다 군의 시의원이 만약에 지역에 편입되고 오면은 의정활동할 수 있는 연구관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시의회 이만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우리 대구시의회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큰 정치를 푸셔갖고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하고 정말 약속할 수 있는, 이건 진짜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 대표 할 때는 말을 잘 듣더만은 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단도 칩니다. 야단도 치고 또 어떤 때는 네 1년 반 있다 내가 그냥 안 둔다 막 그 소리도 합니다. 하는데 군의편의 문제는 저로서는 원래 그 시의 계획은 금년 중에 해가지고 내년 중에 이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9월 달에 한번 해보려고 소위만 통과되면 되는데 소위를 지금 이만희 의원이 자기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그 경북위원 한 두세 명한테 압력을 받아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곧 풀겠습니다. 풀고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대구에 이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어제 아닌가 금호강 문제도 내가 발표를 했고 안동의 물 문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안동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도 상공회의소도 대구하고 손잡자고 다 이야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10월경에는 아마 MOU 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로 설치 비용입니다. 관로 설치 비용이 1조 4천억이 정도 드는데 관로 설치 비용이 그게 환경부에서 70%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30%를 부담하고 대구시는 부담이 없어요. 대구시는 단지 이제 물값이 조금 비싸지겠죠. 1급수를 먹으니까 3급수 먹다가 그래서 그것도 크게 비싸게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그거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안동의 물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4년 하면서 이걸 전부 저는 제 재임 중에 준공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재임 중에 모든 대구 미래 50년 또는 100년의 기반을 세팅을 다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1차 예산만 받으면 계속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4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4년 동안 준공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 숨을 좀 쉬가면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가면서 또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회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동반자 강의. 그래서 최근 의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신청사 문제 조금 이따가 시정 기대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와 논의하고 소통도 좀 하고 물론 처음에 오셔갖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계시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로 토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가지 사항들은 공유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미리 알린 그런 케이스가 그거는 그 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대선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서로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윤 의원님이 윤건건 의원님이 요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치에 가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근데 어떤 절차가 있나 하면 정부 여당 간의 당정회의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당정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된 자료를 국회로 보내면 두세 달 후 또는 뭐 1년 뒤라든지 그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야 할 것이지 안 것이 논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위 집행부, 정부와 국회의 구조도 그렇고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시의의 구조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실국장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의장단 또는 뭐 의장님 급하면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고 집행을 발표하고 그 발표된 집행은 보통 보면 의회로 넘어갈 때는 두 달에서 많게는 뭐 5달까지 걸립니다. 그때 이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월요일에 제가 안동댐을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물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요거는 좀 기회를 미리 뭐 윤 의원님도 저 질문을 할 거니까 그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거기 방문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발표할 걸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히 발표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 내용 이것은 의회 이제 지도자들한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의회 동의가 요하는 사안은 지금 국회에서는요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안도 국회 통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당정회의를 거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사항이 두세 달 후에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찬반 당론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집행 단계, 결정 단계에는 그 집행부의 결정이 전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결정이 전부 그게 의회 전부 결정이 통과됐다는 그 전제로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시간. 네. 네. 들어가셔도 이제 들어갈게요. 예. 어떠한 계산으로 2주 만에 사업비가 1,200원에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를 정확히 안 본 모양이네요. 신천자 건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 결과가 3,725억 원인데 그래 통과됐는데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급격히 상승된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전부 반영해 보니까 4,300억이 들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총 사업비가 3,725억 원으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 문서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2주 전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 말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걸 제가 팩트를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3,725억 원으로 성인이 됐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진 설계 비용까지 들어가면 4,500억이 실제로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3,725억 든다고 회신한 적 없어요. 그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정 질문에 검토한 답변에는 갑자기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주 전에 3,700에서 4,500 변경 시 2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2주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럴 때 답변은 네,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전 구상 계획을 확인을 못하고 현재 해결을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의원 답변이 그렇게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희 시장님이 그렇게 2주 전에 답변한 서면은 그렇게 해놓고 참 말씀을 그래 드려도 답변 내용은 중앙투자검사 결과 돈 드는 게 중앙에서 결정하고 심사가 된 게 3,725억이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4,500억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발표가 아니라 2주 만에 그렇게 변경 아니 2주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2주 만에 답변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다시 한번 답변이 확인해 중앙투자심사 보십시오. 결과 아닙니까? 예, 2주 만에 어떻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참나 답답하네. 아 어떻게 그거 그건 인정을 문서를 안 정확히 하시네요. 내용을 보시고 하셔야지. 아니 그건 우리가 전혀 예. 2주 전에 발표를 할 때 3,725억 든다고 발표한 일이 없어요. 해신한 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렇게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배신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4,500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루장수장 후적지를 약 60% 가까이를 매각할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매각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하는지 아닌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앞서 청사를 이전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모두 국비 지원을 받아 신청사를 건립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에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부지 매각보다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정사 건립금을 통합기금 등으로 예탁 예치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본래 청사 건립기금으로 속하므로 예탁 예치금이 청사 건립으로 반환되면 대구시 청사 건립금은 약 2천억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적립한다면 2,500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계산대로 건립 예산이 4,500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2,500억 수준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굳이 두류정수장부 60%를 가까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기금이나 국비자원의 다른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매각 부지의 규모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면 끝이 없지만은 그렇게 의심만 앞세워 가지고 질문 자체가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397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매년 200억씩 적립을 하더라도 20년 안에 걸려요. 근데 20년 후에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지금 그대로 갑니까? 예? 지금 통합기금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통합기금 가지면 397억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건설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대구시 재정사정이 워낙 나빠가지고 지금 2조 4천억의 빚이 있는데 매년 이자로 나가는 게 400억입니다. 내년에는 이자가 5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예, 시장님. 재정사정이 안 되고. 두 번째, 충남도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국가 지원 받았다는데 그 법률이 있는 거 모릅니까? 예, 특별법이 예? 있습니다. 예,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예. 광역단체가 쪼개져 가지고 나갈 때는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을 지을 때는 이거 특별법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지은 겁니다. 대구시청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청사 짓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해서 재정으로는 지을 수가 없고 통합기금 이거는 20년 동안 적립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인농청사 팔 때 일단 착공하고 모자라면 국가에 손을 한번 벌려보자. 그래 했는데 그것도 싫다. 어? 거기에 또 이렇게 해도 싫다. 저렇게 해도 싫다고 하면 청사를 지으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윤 의원님 가르쳐 주면 그건 알고 한번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 그럼 시장님 대안을 제시하면 예, 내가 그대로 제가 한번 검토해 시장님 볼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셔서 시작을 하고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반대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은 말이 다르시잖아요.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또 하셨잖아요. 법률상으로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내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게 충남도청, 자꾸 이 전남도청, 397억에 경북도청은 대해서 법률상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대구는 법률상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시장님은- 법률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예, 시장님 하겠다고 했죠. 397억을 이걸 강조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신청사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예탁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8조 2항에 따라 통합안정화재금 매수금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에 받은 재원을 1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청사건립의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1,368억인데 이 돈은 청사건립 기금이지 통합안정화기금이 아닙니다. 계속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을 땡겨가지고 지난번에 추석 때 2년 전에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2,400억 뿌렸잖아요. 그때 시의회 동의 안 받았습니까? 그 중에서 1,368억이 빠져나갔잖아요. 코로나 대책비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나가버렸는데 지금 보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조례 지금 통합안정화 지금 조례법이 폐지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획에 맞게 저도 예산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통합 2년 계획이 설립이 되면 설계가 되고 착공이 뭐 시장님 말씀대로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 돈이 좀 시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해서 절차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답을 냈는지 내 성락도 없이 답했구만. 네. 언제 제가 답을 누가 받았습니다. 그랬다? 며칠 됐습니다. 그 답변한 사람 나와봐요. 누가 답변했어? 아니 거기에 기금에 맞춰서 기금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1,368억을 기금에서 땡겨와갖고 다 써버렸는데 기금을 보충하려면 그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충할 돈이 없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럼 다른 재정사업을 전부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안고 시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청사를 짓습니까? 그 청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예, 그건 제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은, 답변이 아니라 그 방안을 주세요. 예, 방안에 연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건 추가로 제가 방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사업 변경 규모는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정한 재심사 대상이 해당합니다. 시는 지난 5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년 신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면서 발표했는데 사업비가 약 1,200억이 정도 증액이 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방재정 투자 사업의 재심사를 통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 계획보다 착공은 더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나름의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를 매각할 필요 없이 당초 재정심사를 통과한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빠르게
신청사를 건립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즉 대구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으로 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시가 발표한 계획보다 착공이 늦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련도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 겁니까? 재원 마련도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지금의 한 그대로 해도 4,500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그 미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정해놓고 이렇게 부지 매각을 하지 않나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근데 의심이고. 시장님은 네? 지금의 그런 아직 그 돈이 어디 있어야 착공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착공 시기에 맞춰 우리가 지금 기금에 있는 시장님은 없다고 하면은 시에서 빌려간 돈 없다고 하면 끝납니까? 당연히 신청사 금을 빌려간 것은 당연히 1년 단위 계획에 맞춰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빚내서 그럼 다시 빚내서를 하실 계획을 해야 되죠. 아이 세상에 빚내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이게 100년 바라보는 청사를 짓는 일인데 다소 좀 늦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 마련 없이 착공부터 하라는데 착공부터 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중단하면 흉물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내 이해가 되기 어렵네요. 예, 그런 신청사 매각 부지를 현재 위치를 보면 뭐 청장님 잘 아시겠지 지하철에 가까운 쪽을 매각을 하고 신청사 주류중증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공유자산을 매각해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선인 것처럼 입지가 좋은 쪽을 매각하라는 건 당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거기에 감산역에서 입구를 보면은 도로가 협소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신청사 인근에는 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 교육에 이 악영향의 상업지구가 변경된다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렇게 인근 주민과 학교에 불편한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비거리가 많으면 의원님이 주동해서 신청사고 반납하라고 하지. 그리고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개발해 줄지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달서구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그건 그 신청사 하지 말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달서구가 반납하라는 건 대구 시민이 결정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구 시민의 뭐 없는 돈을 무엇으로 지으라는 겁니까? 대구 달서구가 무슨 반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하시는? 아니 참 그거 답답한 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절차에 위배된다. 그럴 바에는 개발 못하게 하고 그걸 보존하려고 하면 신청사만 그거 지으라고 하는데 돈을 염출할 방안을 내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면 내 그대로 하겠어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 방안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와 또 상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 건 제가 연구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계획도라면 신청사 건립자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업인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할 경우 예산 의결 전에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시 토지 건물 시설 증가 가격이 30% 초과하면 증감될 경우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병문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고 거기에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대구시는 의회와 그 전에 매각에 대한 순서는 아까 뭐 시장님께서는 뭐 어디 다른 일정 때문에 이걸 말씀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보도 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은 시의회를 저는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나 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두에 본원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게 어떻게 시의회 무시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장님이 생각하냐 의원님이 생각하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부의 권한이 있고 시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을 하고 시의회에 넘기면 시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미리 언론에서 다 해버리면 나머지 넘어오면 시의원들은 허수아비네요. 네? 미리 와서 보고 우리 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넘겨주는 거는 형식적인 절차고 넘어와서 논의하는 거는 다른 시의원들은 전부 허수아비네요.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은 내가 그랬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발표하기 전에 당정회의를 한다. 그리고 당정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국회로 두세 달 뒤에 보내면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정책의 당부를 논한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시의회의 권한사항은 시의회에서 두세 달 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리하고 발표하자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런 거는 절차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결 절차에 지적한 것은 시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사협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행인 만큼 의회 의결을 통해 부결이 가능성도 있음에도 마치 보도 자료에 확정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가 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부나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배포할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해야죠. 확정된 사안으로 발표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됐고 대구시의 정책이 확정됐고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그걸 시의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그 보도 자료 보면 보도 자료에는 다 그걸 시민들이 쓰죠. 봤을 때는 다 확정된 걸로 봐지 이게 계획으로 우지를 잘 안 쓸 겁니다. 에이, 보도 자료 장악하면 읽어보십시오. 계획. 한다 한다 다 돼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의원을 처음 하시니까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예, 제가 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보도 자료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집행부나 정부의 모든 정책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정책 발표의 정당성 여부는 의회에서 지금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결 절차 잘못됐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에 배포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그 없고요. 보도 자료도 잘못된 예.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아까 청상임 시장께서는 여기에 기금이 이제 빚내서는 못 지켰다 이렇게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은 1,700 빚을 내서 시청사는 지지 않겠다. 빚을 내서는 못 지죠. 예, 그렇게 빚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1,765원 빚은 시에서 빌려갔는데 급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가져간 건 1,765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진 시장한테 안 물어보세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권 시장이 그거 가져갔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의회 의결 구성 단계이지만 이제 모든 것은 방금 뭐 시장님한테 권영진 시장님한테 물어는 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청사 건립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대구 시민도 다 영향을 받지만 인근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물론 저희 지역구도 인근 주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은 신청사위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매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고 추후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생활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따라서 관계기관의 협치와 주민 상생을 위한 대화의 참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전부터 소통과 합치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해 왔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사업 또한 공론화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인근 주민과의 소통 창구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 관리, 청사 관리 지원 또는 권리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와 관리와 상호 협조가 좀 가능하도록 우리 대구시와 우리 의회 의원 그리고 신청사 부지 인근 주민 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으면 민원실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소 서부권의 발전의 기초 자료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 정차 관광문화도시로 성공할 대구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 건립되어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제 일방적인 후적지 민간 매입은 신청사 계획을 반쪽짜리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 예측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대구시의 주요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시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이제 걱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게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이자 내는 게 400억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500억이 넘습니다.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서민복지에 사용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재정 악화 상태에서 이제 신청서를 결립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아무리 방법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공유자산이라도 그 근처에 내가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치 폭격받은 정수장 그 후적지 그거는 폭격받은 그런 폐허 같았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도시가 슬림화되고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체를 재개발하려면 다시 그 앞에 또 아파트 재개발 부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 체납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도로도 좀 확장하고 새롭게 랜드마크 건물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그거는 민간이 이제 결정할 상황이니까 그때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심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나온 안이 그 안입니다. 그 안도 싫다고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재임 중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네, 시장님이 솔직한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임기 안에는 뭐 특별히 거기에 좀 거리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사 그 유치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그 60%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그 당시 네 군데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그 두루정수장 부지가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건 모르죠. 그때 내가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대구 시민은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경북도청, 달성군, 여기 중구. 아니 의원님 그럼 60% 그 매각을 한다고 하면 신청 그래 방식으로 짓는다면 그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지어도 좋다 그 뜻입니까? 지어야 되죠. 아니 그 뜻이라면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답은 이미 60% 매각하는 들었습니다. 방법으로 신청사를 만약 짓는다고 했다면 그 신청사 지을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답변을 안 하니까 여기에 그걸 물었잖아.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느낌을 다 받았는 건데 뭐 추가로 제 답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은 그럼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이 신청 안 했을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이 선택을 안 했을 기다 그 얘기입니다. 달서 국민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안 했으리라 예측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거는 의원님 혼자 생각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건 제 혼자 그건 생각인지. 생각이지, 그걸. 예, 시장님, 예, 하여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발성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욱하기 때문에. 근데 4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그런 발성을 하시면 저희들 청각장애입니다. 마스크 잘못하면 벗고 치료비 하시죠. 보상해야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안 예, 들려요. 목소리가 굉장히 좀 네.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의, 시장 질의에서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마스크 좀 들리셔요? 벗고 하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순환선 건설 계획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끝까지 듣고 보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 1번에서 시장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트램이 사업성이 없고 아니죠.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님보다는 좀 제가 배움이 짧을 수 있으니까 그거 물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모노레일로 간다 했는데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2016년도에서 2025년까지 10년 단위 대구 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려요. 그래요? 마스크 벗고 하세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2016년부터 예.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대구 광역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2021년도가 5년째여서 5년 단위마다 재검토하는 것도 아시죠? 예. 예. 그러면 그때 아시겠네요. 284회 2021년 7월 15일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변경했습니다. 아십니까? 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이 자리에 서실 준비가 안 되신 것입니다. 묻는 사람도 준비가 안 되고. 답변만 하십시오. 뭘 답변만 해요? 시장님. 아니 묻는 게 점잖게 물어줘야지 답변도 점잖게 하죠.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봐선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거를 못 그랬습니다. 받았다 이겁니다. 시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이 아니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물어보세요. 시장님 아까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응?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하세요. 예,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정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를 대응해서 예산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부족한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보고를 받거나 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서 되묻거나 아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를 내는 방식들을 보면서도 이건 문제다 아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또다시 생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재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2021년 7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건사업이었죠. 1900 몇 년도부터라고 얘기했습니까? 2000 몇 년도였죠? AGT에서 트램으로 변환을 2021년 7월 15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장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전 시장이 잘못했다라면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어허, 저도 이렇게 어떻게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아, 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그 말씀, 그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 의회에서 그 화내는 자리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있었던 좀 점잖게 하세요. 전체 본회의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 저도 시장님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서구 쪽이나 모든 시민들이 트램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모노레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대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긴 장기 사업을 단순간에 바꿀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세요. 시장님, 그걸 갖다가 시장님, 오늘 결론 내릴 게 시장님.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고정질을 하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대정치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고요. 묻는데 그거는 상임위에서 답변하라는 홍준표 민선 8기 파워풀 시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아까부터 4번에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질의를 할 때 돈이 없어서 빚이 져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민간에서도 빚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절약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 계속하세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어요. 다시 질문해 보세요.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계속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빚내서 신청자 지울 수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94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조직 개편하시면서 많은 무리수를 두셨을 때도 시의회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만한 행정을 혁신하시는 거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행정 혁신을 통해서 예산 절감해서 빚진 대구를 건지겠다. 누가? 홍준표 시장님께서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파워풀한 시장님 되시길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시장님의 일간의 말씀에 따르면 앞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불과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 3억 8,700도였어요. 실전 타당 조사 금액이요. 우린 이렇게 세는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을 종이짝 뒤집듯이 뒤집으시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하시다가 5년 뒤에 대구 다시 재선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좀 사적 질문이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떨어지시면 어쩌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또 트램이 아니고 모노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타당성 조사된 금액 다 날려버리면 또 어떡하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3번이나 집권한 앞선 집행부에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잘못되면 1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두에 시장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다 원전 폐기했던 거 다시 해가 원전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5년 내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떤 당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돈에도 쓰임에도 돈을 빚을 전략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는 집집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선 8기의 홍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집행 신념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앞에 새로 나는 했기 때문에 앞선 일은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대묻고 싶습니다. 요번에 600억 갚으시고요. 새롭게 126억을 용역비로 본인의 공약 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 사업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각서라도 써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경남도지사 시절 우리 홍 시장님의 독특하신 정치 이력을 알고 있는데 5년 정치하시고 떠나버리시면 우리 이 예산들 다 쓰시고 가버리시면 어찌합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구시의회의 우려이고요. 대구 시민들도 홍 시장님의 파워풀한 정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대구에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호통치시고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거 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호통치고 욱하면서 한번 5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식 질의하세요. 정식으로 신청하시고.